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주도 인재 양성을 위한 라이즈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중앙정부의 제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통하여 세종시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2월 교육부에서는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통하여 라이즈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라이즈 체계는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앤 에듀케이션의 약으로 직역하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입니다.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를 한다는 의미에서 지역 인재 투자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라이즈 정책의 목표는 가고 싶은 대학,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그리고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형성하여 구성원들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라이즈는 다시 말하면 지역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정부는 라이즈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존 5개의 굵직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그동안 교육부에서 대학에 직접 지급하던 예산의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는 대부분의 시도에는 매년 1천억 원을, 그리고 대학의 수가 적은 우리 세종시에는 500억 규모의 예산이 지급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계획서를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 지급할 예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얼마의 예산을 받게 되는지는 우리 시가 라이즈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4년 올해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내년도에 라이즈로 통합될 예산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4년의 1조 2천억 원이 이미 라이즈 예산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지역은 23년에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근의 충청북도에서는 도비를 지출하여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라이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대학 평생교육인 라이프, 전문 직업교육인 하이브 사업 등을 이미 충북 라이즈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하여 비시범지역으로 라이즈에 참여하는 타 시도들도 지난 1월 말에 교육부에 라이즈 계획을 제출했으며 해당 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하여 현재 우리 세종시의 라이즈 계획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시의 관내 산업 구조 및 대학 현황을 살펴보며 이를 기반으로 기수립된 라이즈 계획이 좀 더 내실 있는 내용으로 수정되고 보완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라이즈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산업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 발전을 중심에 두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중요한 성과 지표로 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 대학 졸업자들의 지역 취업률, 지역 정주율이 라이즈 사업의 핵심적인 성과 지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의 라이즈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부서는 우리 시의 산업 현황 및 고역 현황에 대해 파악은 물론이고 계획에도 잘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세종시 경제 산업 현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재정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본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세 징수 및 국비 보조금도 모두 감소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정주 인구를 늘려 경제 규모를 키우고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기업 및 창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신규 창업 기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투자 촉진 보조금 역시 성과가 미비합니다. 최근 집행부는 세종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5+1 미래 전략 산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 비슷한 목적으로 전제했던 2030 미래 먹거리 산업 마스터 플랜 역시 중장기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폐기되고 변경되었는데, 물론 성과를 분석하여 수정은 필요하나 시의 중요한 중장기 과제와 주력 산업이 불과 3년 만에 변경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 결정인지 의문입니다. 계속해서 세종시 산업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3차 산업으로 분류된 서비스업이 85.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은 식료품, 금속 가공 등 단순 제조업 위주라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종시 고용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세종시와 세종 TP가 작성한 세종 미래전략산업 개편과 중장기 육성 전략에 포함된 세종시의 고용 지표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청년 고용률과 청년 실업률이 눈에 들어옵니다.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실업률은 나쁘지 않지만, 사실 이 수치는 취업 포기자 모수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있어 수치상 실업률이 낮다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세종시의 청년들이 일할 만한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꾸준히 육성하고 관내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부로 가지 않을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본의원은 산업 발전과 대학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 혁신 중심 체계, 즉 라이즈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는 라이즈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즈 계획을 위한 자료를 분석하다가 놀라운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관내에 위치한 고려대 홍익대 한국영상대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지역과 졸업 후 취업 지역에 관한 것인데, 우선 세종시 관내대학교에 세종시 출신 학생들이 얼마나 입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시 관내대학교 전체 입학생 수는 약 4,000명입니다. 이 중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올해 채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각 학교별로 보자면 고대 1.8%, 홍대 1.08%, 영상대 4.8%입니다. 이 자료의 의미는 세종시 소재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절대 다수는 세종 외의 학생이고, 세종 고교 졸업생의 절대 다수는 진학을 위해 외부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종시 관내대학 졸업생들이 세종시에서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자료는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자체 집계한 것으로 전수조사는 아닙니다만, 지난 3년간 관내대학 졸업생이 세종시에서 취업한 비율은 모두 5% 미만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료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는 세종시 소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관내 취업률 자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종시 관내대학 졸업생의 관내 취업자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즉, 진학을 위해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도 많지만 졸업 후에 모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세종시 공동 캠퍼스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시는 국내외 명문대학 유치를 목표로 세종 공동 캠퍼스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만이 입주 예정일 뿐이고, 대부분은 충청권에서 입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질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 집행부는 공동 캠퍼스의 남아있는 부지에 대한 확충은 물론이고, 비어있는 개별 캠퍼스에 대학이 설치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산업과 대학 및 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세종시 라이즈 계획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라이즈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시도 라이즈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제출했습니다. 네, 준비 과정에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어느 과정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재 라이즈 계획은 현재 각 시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시에서는 그동안 일단 이제 라이즈 추진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역 대학 지방대학 인재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지방대 육성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구 용역을 거쳐서 지난 1월에 관내 대학들과 TF를 거쳐서 라이즈 계획 초안을 교육부에 제출을 했고 현재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의 라이즈 준비 이 정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자체 평가를 좀 하실까요? 예,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추진되는 그 과정은 비슷한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범 시도들은 작년에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7개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진도가 늦어져 있지만 다른 시도와는 비슷한 상황에 있고 다만 이제 라이즈 센터 지정을 아직 완료를 하지 못했는데 이게 조속히 저희가 처리해야 될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 과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말까지 수정 보완이 가능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 보완 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 즉 라이즈는 중요한 변화의 계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던 대학 지원 사업을 이제는 우리 세종시가 주도하여 대학 구조에 특화한 인재 양성을 하도록 대학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라이즈 관련 예산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실장님, 교육부가 예상하는 라이즈 계획 총 예산과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예상하는 우리 세종시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 현재 이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제 내년도 25년도에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예산의 한 50%인 2조 원 이상을 자치단체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자치단체별 실리 한도액은 아직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세종시로 지원될 규모를 정확하게 현재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일단 교육부에 제출한 라이즈 계획상으로는 약 매년 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저희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대학도 관련 기관들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4년 라이즈 관련 총 예산은 당초 1조 2천억 원이고요. 25년에는 약 2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관련된 예산 확보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부는 라이즈 계획서를 평가를 해서 각 시도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라이즈 계획서를 정말 잘 만들어야 하는 이유일 텐데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3월에 교육부에서 시범적 7개 시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을 지정했고요. 그 외의 지역들도 작년 말에 교육부 지침이 나온 이후에 각자 라이즈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범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28일에 발표한 중앙 라이즈 센터 주요 역할 문건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지역 라이즈 센터를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라이즈 센터라는 것은 지자체, 대학, 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라이즈 사업을 주도하여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선정 및 집행, 성과 관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성과 분석 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체계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라이즈 센터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은 이미 라이즈 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세종시만 미지정한 것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라이즈 센터의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제 그동안 이제 연구 요령을 작년부터 발주를 해서 어떤 기관이 저희가 저희 시에 뭐 테크노파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 중에 어느 기관이 적합한지 그동안 내부 검토를 해왔고 지난 2월에 이제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평가 보고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저희가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근데 평가는 내부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예. 어느 기관이 적합한지에 대한 예. 평가는 완료가 돼서 예. 네, 그렇습니다. 라이즈 센터 그런데 그 기관들이 제가 받은 문건에 의하면 후보지만 지정을 했고요. 어떤 기관을 지정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은 안 갖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맞나요?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어느 기관에 대한 이제 평가, 어느 기관이 더 적합하고 장단점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끝났고 다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 내부 보고를 통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초까지는 저희가 완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시도가 라이즈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상당히 늦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조속히 결정을 해서 우리 시도 좀 가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충남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근 충청남도 역시 우리처럼 시범 지역이 아닙니다만 세종시와는 다르게 작년 초부터 발빠르게 준비해서 라이즈 센터를 이미 설치했고 관련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세종시는 라이즈 시범 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뭐 말씀 주신 것처럼 23년도 작년에 저희가 라이즈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점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또 전국적으로 라이즈 산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좀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라이즈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과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아까 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관련된 예산을 지자체별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사전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지를 담아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시도별로 라이즈 예산이 차등 배분되기 때문에 저희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성, 특히 다른 시도에 없는 저희가 또 공동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 저희 세종시의 관내대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주하게 될 공동 캠퍼스에 있는 대학들의 수요까지 반영해서 저희 세종시의 최대한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대학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했고 그것도 다음 주에 지방대 관련 관내대학 총장들과 시장님과 지방대 육성 협의회를 열어서 라이즈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그 전략을 같이 공유하면서 최대한의 의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라이즈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 부분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라이즈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산업연구원의 용역 2차 보고가 최근에 있었죠. 예, 지난 2월에 있었습니다. 예. 예, 저도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2차 중간 보고서는 세부 프로젝트 내용이 중점적인데 이 중간 보고서와 세종시에서 2024년 1월 31일에 교육부에 기제출한 라이즈 계획서상의 세부 프로젝트를 비교해 보면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세부 프로젝트의 단위 산업이나 주요 내용, 세부 과제들까지 모두 변경됐는데요. 실장님, 연구 용역 중간 보고와 기 제출한 계획서의 세부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데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어느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해 갈 생각이신지요?
예, 의원님 잘 분석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라이즈 교육부에 제출한 라이즈 계획서와 또 산업연구원에서 한 연구 용역 중간 보고서가 큰 틀에서 성과 목표나 지역 현황 분석 자료 또 미래 산업 전략 산업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위 과제와 또 단위 과제가 다른 점은 저희가 관내 대학들과 1월달에 TF를 구성을 해서 대학들 저희 뭐 고대, 홍대, 영상대 지역 대학들의 의견 또 공동 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들의 의견을 받아서 연구 용역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게 아니라 대학들과 TF를 구성해서 좀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자료는 앞으로 이제 12월 말까지, 올 말까지 저희가 최종 보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 그리고 또 교육부가 컨설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컨설팅 내용 그리고 또 관내 대학들이 추가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견 제시들을 종합해서 보완을 하고 또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의 추진은 그러면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이런 내용이신 거죠? 네, 연구 용역 보고서도 하나 이제 큰 참고 사항이 되고요. 연구 용역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대학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연구 용역을 하면서도 대학들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또 대학들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의 또 의견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의 또 컨설팅 내용 또 이런 전체적인 방향을 저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내용이 변경됐다는 것인데요. 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모의 당초 계획과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좀 달라지면 이것도 평가할 때 감점 요소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출한 자료 교육부에서 이제 제출한 자료와 1월에 제출한 자료와 12월 말까지 최소 4번 이상의 보완 기회를 실무적으로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들이 같은 조건 하에서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라이즈 계획서를 보면은요, 이제 주요 추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프로젝트 단위 사업이 변경되면서 연구 용역 중간 보고서에는 주요 내용이나 세부 과제들이 그 전에는 좀 세밀하게 들어 있었는데 반면에 오히려 좀 간략하게 축약돼 있거든요. 혹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연구 용역 중간 보고서는 4개 대학들의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좀 단위 과제가 좀 포괄적으로 이름이 포괄적으로 돼 있고요. 오히려 또 저희가 교육부에 제출한 라이즈 계획서의 단위 과제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 여건 또 저희 세종시의 특성을 더 담기 위해서 조금은 더 좀 구체적으로 더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가진 세종시의 특성을 더 어필을 해야 교육부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저희가 다시 보완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연구용역 보고서는 저희가 큰 틀의 방향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고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는 조금 더 저희 지역 특성,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담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위 과제를 이름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또 그런 방향으로 제출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이즈 핵심 과제가 미래전략산업과 연계된 지역 인재 육성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5+1 미래전략산업하고 관내 대학 특성화 전략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내용상의 연결점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매우 빈약합니다. 따라서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용역 최종 보고서가 4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보완이 필요합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실장님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인 우리 시와 용역 수행기관인 산업연구원 간에 정말 긴밀하게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정말 각별히 해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그렇게 저희가 산업연구원과 또 대학들과 또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연구 용역상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대 특구를 활용한 단위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특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발전 특구는 시범지역 선정에 우리 시는 선정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도 쉽지 않을 판에 선정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의원님, 저희가 이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대전과 지금 그 공동으로 지금 추진을 중에 있고 큰 문제 없이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도 저희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금년 6월에 이제 신청을 하고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특구의 어떤 산업을 또 저희가 어떤 산업,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그 대학의 학과 또 어떤 인재를 육성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발전 특구가 1차, 2차 모두 이제 동시에 공모를 시작을 했고요. 2차는 이제 5월에 신청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를 놓쳤기 때문에 2차 신청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제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 연구 용역 과정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좀 거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 연구 용역을 2차 중간 보고까지 했는데요. 지금 말씀도 남았습니다만 그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요. 실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좀 미진하고 또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산업연구원의 이제 그 지금까지 그 중간 보고 자료를 저희가 보면 이제 산업연구원은 이제 교육부의 큰 지침에 따라서 큰 방향성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단위 과제나 주요 내용들이 세종시의 어떤 지역적인 저희 특성, 행정수도 또 미래 산업 특히 저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양자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성들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담지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또 관내 대학들 같이 힘을 합쳐서 내용을 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취지는요. 연구 용역의 내용, 그러니까 연구 용역의 내용이 알차게 되려면 기초적인 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또 관리하고 있는 기초적인 통계 자료들이 매우 부실하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자료들조차도 신뢰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업 현황 분석을 위한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온 기업이나 연도별 휴폐업 자료 등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산단 업종별 통계 자료 역시도 미진하고요. 마침 과업 지시서상에 과업 세부 내용 중 대학 여건 및 산업 여건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1차 중간보고에 들어간 세종시 경제산업 현황이나 대학 현황 등의 자료가 좀 충분하거나 신뢰할만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의원님, 지금 이제 그 연구용 보고서의 대학 현황, 지역 현황 자료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테크노파크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일단은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 일부 부족하다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한번 확인을 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통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연구 용역 자료에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우리 시 경제산업 관련한 현황들과 관련한 자료들이 대부분 국가 통계 포털이나 아니면 코시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 용역 수행 기관으로서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해서 노력한 자료들, 그러니까 획득한 자료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 가지고는 교육부의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나오고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시가 이제 라이즈 계획을 세울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꼼꼼히 실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라이즈의 핵심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이 필요한 인재,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육성해서 대학과 우리 자치단체가 동반 같이 성장하는 게 라이즈 사업의 혁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관내 대학 취업률입니다. 산업연구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혹시 뭐 이상한 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라이즈 핵심 키워드는 지역 인재와 지역 정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상에는 우리 세종시 관내대학교의 전국 취업률을 조사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강점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런 용역 자료는 지역 인재와 정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라이즈 계획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저런 자료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라이즈의 기본이 지역이 필요한 인재 또 지역 산업이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측면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이 필요한 인재 또 지역의 학생들이 취업하는 취업률을 높이는 게 목표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 이게 대학의 동반 성장이 또 하나의 라이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지역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지만 또 하나의 목표는 대학에서 인재를 배출을 해서 그게 꼭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취업을 시켜서 대학의 성장을 또 이루어가는 것도 또 대학 하나의 큰 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이 라이즈 산업이 추진되어야 자치단체와 대학이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좀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또 지역의 취업이나 대학 취업률은 보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취업률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학생들의 취업률도 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 양자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라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아서 각자 하겠죠. 우리 세종시도 세종시의 고민을 담아서 세종시를 우선적으로 하는 계획서를 좀 작성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고요. 예, 의원님,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또 끝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 용역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초 통계를 담은 자료가 좀 반영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실장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말씀 주신 부분을 그 기초 통계 부분을 잘 챙겨서 보고서가 좀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민영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 발전에 애쓰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즈 계획 수립에 관한 문답을 지켜보셨는데요. 시장님은 라이즈 사업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병원 의원님께서 아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라이즈 산업에 대한 저희 인식은 이렇습니다. 이 국가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순환론적인 어떤 모순에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의 기업에 만약에 취업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족기능 말하자면 확충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죠. 근데 우리의 기업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률은 높아도 관내 취업률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낮은 것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하려고 들면 기업 측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와도 일할 학생들이 없다, 일할 인력이 없다, 이런 모순에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되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그 필요한 전공을 대학에서 양성을 해줘야 된다는 그 사업이 라이즈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라이즈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 소멸 문제라든가 또는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하자면 프로젝트다라는 인식을 저는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한 우리 인구 소멸 문제와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는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 내용 중에도 들어있지만 대학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부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하던 역할을 지방정부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대학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분석해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달라는 말하자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라이즈 계획에 대한 문답을 쭉 이제 보셨는데요. 아까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 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잘하고 있는 내용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좀 이제 미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한 것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행정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가능합니다만은 기본적인 환경이 아까 라이즈 산업에 대한 신청을 왜 안 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라이즈 산업에 대한 시범 지역 내지는 시범 대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국립대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내부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지금 국립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영상대학교가 학교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학교의 정체성도 좀 달라요. 법인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승화시킬 거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대학 총장들하고 같이 공동의장이 되어서 그 대학 협력 TF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그리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족하든 아니든 이런 특성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문제 여기에 좀 고민이 있는데요. 이거를 발전적으로 우리가 연구해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로서는 라이즈 사업도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내에는 대학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3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숫자이고요. 그중에서 특히나 국립대학이 없는 것이 이 사업 추진에 참 고민입니다. 한편으로 또 산업 현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양자가 하향적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상향적으로 시너지 역할을 할지는 정말 우리 지자체를 비롯해서 관련된 곳에서 각고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있었죠. 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서 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에 관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지난 2월 28일 날 1차 시범지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6개 광역지자체하고요.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는데요.
물론 우리 시는 빠졌습니다. 근데 이 교육발전 특구는 사실은 시장님 22년 선거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왜 우리 시가 좀 선제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시장님 의견을 좀 직접 듣고 싶습니다. 단순합니다. 그 교육발전 특구는 우리 시와 교육청이 함께 연구해서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연구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구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4월 달에 끝나는 즉시 그 내용을 바탕으로 2차 공모 기간이 있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현재도 교육청과 그 용역 중에 있다. 그런 이유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 같은 조건은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우리 시의 분발을 좀 촉구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굵직한 정부 정책들의 기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로컬 대학 지정 육성은 물론이고 교육발전 특구 지정 그리고 대학 지원에 관한 라이즈 계획 등이 그것입니다. 라이즈 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출산율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라이즈 계획 활용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가 직면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유효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라이즈 계획의 연장선에서 우리 시는 공동 캠퍼스의 활성화와 현재 빈 터로 남아있는 개별 캠퍼스에 대한 대학 유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상기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변화의 변곡점에 우리 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실 있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알찬 준비만이 세종시가 자족도시를 넘어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지역이 되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